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그러면 선생님, HDF가 더 좋은가요? 테라노바가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HDF 투석과 테라노바 투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교적 최신의 투석 기법이어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HDF나 테라노바 투석을 하면 제 전신 상태가 좀 좋아질까요? 그리고 또 HDF 치료 자체가 대체 기존의 투석 치료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HDF 치료 그리고 테라노바 치료, 사실은 테라노바 치료라기보다는 확장혈액 투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기는 해요. 이제 테라노바는 실제 특정 상품명이기 때문에 확장혈액 투석과 HDF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유량 혈액 투석이다 라고 할 때는요, 주로 노폐물이랑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잉여의 수분을 제거하는 투석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원리는 바로 확산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고요. HDF 치료는 이 기본적인 확산의 원리에 더해서 이제 대류라는 원리가 더 붙고, 테라노바 투석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확장혈액 투석, HDX 투석은요, 특수 투석 필터를 활용해서 중분자 이상의 물질을 제거하고 요독을 잘 걸러낼 수 있는 투석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 혈액 투석은 어떻게 노폐물을 제거하냐? 혈액 투석은 이제 우리 환자분 몸 안에 있는 피를 몸 밖으로 빼내서 투석기를 통해서 그 투석 필터를 거치면요,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이렇게 걸러져서 다 제거가 된 다음에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투석기 안에서는요, 혈액과 투석액이 이제 얇은 그 막을 사이에 두고 지나가게 되는데,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노폐물이 이동하는 이 과정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혈액 투석은 이 확산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질소, 요소, 크레아티닌, 칼륨 같은 비교적 작은 물질들을 제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하고 나면 칼륨 수치가 높았던 게 떨어지고 요독도 좋아지고 몸속에 필요 없던 수분도 빠지면서 숨찬 증상이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쌓이는 요독 물질이 작은 사이즈의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혈액 투석은요, 사이즈가 작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들 몰레큘 이상, 중분자 크기 이상의 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 한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중분자 크기 이상의 물질들이 몸에 많이 쌓이면 사실 요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또 환자분들이 가렵다, 또 피부 색깔이 검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뿐만 아니라 장기 생존율과도 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신장내과 또 투석치료 영역에서는 이 중분자 이상의 물질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제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하는 물질이 바로 베타2MG인데요. 이런 중분자 크기의 물질들은 장기간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염증, 가려움, 그리고 불편감, 그 중에서도 관절이 좀 아프다든지 또 심혈관에 부담이 된다든지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 베타2MG라고 하는 물질 하나가 모든 증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 투석 치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요소와 같은 사이즈가 작은 물질을 걸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몸에 쌓일 수 있는 더 다양한 요독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HDF와 테라노바 투석의 개념인데요. HDF는 사실 헤모다이아필트레이션, 영어의 약자예요. 우리말로는 혈액투석 여과법이라고 하죠. 이름이 좀 어렵죠. 길고요. 간단히 말하면 혈액투석과 혈액 여과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혈액 투석은 확산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DF는 확산에 더해서 대류, 컨벡션이라고 하는 원리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확산은 노폐물이 이제 농도 구배를 따라서 요동 물질이 높은 곳에서 요동 물질이 적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방식이라면, 대류는 물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그 물줄기에 이제 노폐물이 끌려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DF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물을 굉장히 좀 많이 흐르게 해서 그 큰 물줄기에 사이즈가 큰 찌꺼기들이 딸려서 끌려 나가는 그러한 힘을 이용하는 게 대류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HDF는 일반 혈액 투석보다 중분자 사이즈 이상의 물질들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온라인 HDF 치료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고유량 HD 투석보다 중분자 물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HDF 치료를 적절하게 했을 때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2023년 컨빈스 스터디를 통해서 입증이 되기도 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HDF가 모든 환자에게서 다 좋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또 결론을 지으면 안 되는 게요. HDF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혈류량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이제 타고 큰 사이즈의 그 요동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류량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거는 투석 혈관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HDF 전용 기계가 마련돼야 되고, 정수 시스템이라든지 또 투석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또 HDF 치료를 할 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혈압이라든지 심장 상태, 또 혈관 통로, 투석 중에 내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지,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충분하게 잘 갖춰졌을 때 HDF 치료를 이제 비교적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DF는 좋은 치료긴 하지만 환자 상태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치료다. 왜 환자 팩터가 중요하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확산의 원리만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이제 요독이 가득한 혈액이 투석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걸러져 나갈 때 요독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제 빠지는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류의 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물을 이용하게 되죠. 그 유량이 받쳐주려면 환자 팩터에서 이제 혈압이 잘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유량이 아주 세고 많이 흐를 때 혈관통이 심하게 되면 이 HDF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라노바 투석은 뭘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라노바라는 거는 우리 그 상품명이에요. 이 투석막을 지칭하는 거고요. HDX Expanded Hemodialysis라고 해서 확장 혈액 투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사실은 맞고요. 테라노바 투석의 핵심은 MCO 멤브레인, 즉 Medium Cutoff Membrane 투석막을 이용을 한다는 건데, 일반적인 투석막보다 그 필터의 구멍 자체가 조금 커요. 사이즈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큰 요동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잘 제거를 해낼 수가 있다. 근데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백질이나 알부민이나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큰 녀석들도 조금 빠질 수가 있겠죠. 환자분들이 알부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MCO 다이라이저를 쓰게 되면 이 알부민도 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부민 손실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확장 혈액 투석을 할 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일반 혈액 투석에서는 작은 물질을 잘 제거하는데 HDF나 또 HDX 확장 혈액 투석에서는 사이즈가 좀 큰 물질을 잘 제거할 수 있다. 테라노바 투석은요, 특수한 투석막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혈액 투석 방식에 가깝게 치료를 하지만 비교적 사이즈가 큰 중분자 물질도 잘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테라노바 투석막은 확장 혈액 투석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또 기존 혈액 투석 치료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분자들, 중분자 크기 물질을 제대로 잘 제거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DF가 물을 많이 쓰고 물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노폐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씻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치료라면, 테라노바는 투석 필터 자체의 그 사이즈가 커서 체의 구멍이 조금 커서 이제 중분자 이상 크기의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HDF가 더 좋은가요? 테라노바가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단순히 딱 하나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치료의 목표는 비슷하지만 방식이 좀 다르고, 이 두 가지 투석 치료는 일반 혈액 투석보다는 중분자 요독물질 제거를 더 개선하려는 치료이죠. 하지만 HDF는 대류량, 또 보충액량, 혈류량, 투석 시간과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테라노바는 특수 투석막을 이용해서 이제 기존 혈액 투석 방식에 비교적 가깝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투석 필터 자체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테라노바 같은 MCO 다이라이저를 이용한 HDX 치료는 우리가 뭐 중분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중분자 물질, 요독 물질 제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개선된다 하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염증 관련 물질들, 뭐 인터루킨 6, 또 베타2 MG와 같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환자분의 그 알부민 수치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HDF나 HDX 치료를 견뎌내는 컨디션 자체가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석 중에 혈압이 잘 떨어지시는 분들, 또 혈관 통로가 좋지 않아서 혈류량이 충분하지 않은 분, 감염이나 염증이 아주 높은 상황, 또 알부민이 낮은 분, 영양 상태가 불안정한 분, 이러한 분들은 HDF나 HDX 치료가 무조건 답은 아닐 수 있고요. 또 투석은 노폐물을 많이 이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상태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유량 혈액 투석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HDF나 HDX 치료를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HDF나 이제 테라노바 투석을 이제 할 때, 이 HDF나 HDX 치료를 하면 좀 덜 피곤하나요? 가려움이 좀 줄어드나요? 제가 오래 살 수 있나요? 뭐 입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입원을 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드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얻고 물어보시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투석 후에 피로감, 가려움, 염증 지표, 뭐 빈혈 관리, 중분자 물질 제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시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투석 환자의 피로감은요, 단순히 요독물질 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빈혈, 영양 부족, 또 수면 부족, 우울감, 뭐 심장 기능, 혈압 변화, 재반, 뭐 당뇨, 약물, 복용하시는 약물,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재반 상황들을 함께 고려를 하십시오. 또 가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치가 아주 높아서 가려울 수도 있고, 피부 건조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고, 또 요독성 가려움증이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염증이나 알레르기, 내가 먹고 있는 약물, 이러한 것들이 가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DF나 테라노바 투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증상이 한 번에 딱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요독물질을 제거하려는 발전된 투석 옵션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효과가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개선된 효과를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다.
또 식사, 수분 관리, 약물 치료, 또 혈관 관리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HDF 치료를 하든 테라노바 투석을 하든 아니면 일반 혈액 투석을 하든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무너지면요, 좋은 투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투석 시간을 일단 잘 지켜야 돼요. 투석 시간을 4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3시간이나 3시간 반으로 줄이면 노폐물이나 수분 제거량 자체가, 절대량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를 아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체중이 많이 늘면 투석 중에 수분을 급격하게 빼야 되고, 그러면 투석 중에 또 저혈압이나 쥐가 나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에 부담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칼륨과 인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석막을 쓰고 또 HDF 치료를 하고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식사 관리가 안 되고 칼륨약이나 인약 잘 안 드시면요, 백해무익하죠. 칼륨이나 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과 영양 상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 너무 못 드셔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부민이 낮고 근육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감염이 위험이 올라가고 입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혈관 통로가 좋아야 합니다. 투석혈관이 잘 기능을 해야지만 충분한 혈류량이 확보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HDF 치료가 됐든 기본적인 혈액 투석 치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석의 질은요, 투석 기계나 투석 필터, 투석 방식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투석 시간, 혈류량, 혈관 상태, 또 수분 조절, 식사량, 식사의 내용, 약 복용,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추어진 상황에서 좀 더 개선을 해보는 목적으로 지금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HDF 치료나 테라노바 투석은 도대체 어떤 환자들께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장기간 투석을 받고 있는 분, 또 이제 중분자 이상의 요독 물질을 효과적으로 잘 제거를 해서 피부색이나 전신 컨디션을 좀 개선시키고 싶은 분, 투석 후에 피로감이나 가려움증 증상이 아주 심한 분, 염증이나 빈혈 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 또 기존 투석으로 충분한 투석 효율을 잘 못 보는 분들, 또 혈관 상태나 혈류량 확보가 충분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HDF나 테라노바 투석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혈액 투석은 주로 작은 사이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특화된 치료이다. 두 번째, HDF는 혈액 투석에 더해서 여과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분자 이상의 물질들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 테라노바 투석은 특수한 MCO 다이라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요독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네 번째, HDF와 테라노바 모두 발전된 투석 방법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좋은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수분 조절, 식사 내용, 또 약물 요법, 운동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이제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투석은요, 단순히 최신 기계를 쓰고 또 최신의 투석 방법을 적용하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안전하고 또 충분하게 투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